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자, 오늘은 이모지로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이라는 것이 예전과 달리 무슨 대단한 명절 이런 의미보다는 직장인이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유일하게 하루 쉬어주는 날, 쉼을 주는 날, 이런 개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좋은 동쪽 가문이 있고 족보가 있는 집안은 성묘도 가고 하지만 우리 투기 어린이들 같이 족보가 없는 집안, 근본이 없는 집에서는 추석일에 받자 크게 의미가 있고 그런 명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쉬는 날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얼마입니까? 하루라도 쉬는 게. 오늘은 톨게이트를 제가 지나와서 하도 밀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특별히 유익한 건 아닌데 추석이라고 톨게이트 비용을 받지 않네요. 오늘 같은 날. 자,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요, 바로 회사, 특히 회사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마시라.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계약하지 마시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지금 세 번째 계약을 했는데, 그 세 번 모두가 처음 회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를 때 한꺼번에 계약을 한 경우이고요. 저보고 다시 회사하고 계약을 하라 그러면 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계약이 지금 회사하고의 그 월세 임대차 계약인데요. 이미 그 집을 살 때 이미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현재 인수를 받은 거죠. 그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숙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회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숙소인데 회사하고의 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총 3번을 지금 회사 기업체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죠. 물류창고 옆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의 물류창고가 많이 있는 곳에 회사의 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하나는 공공주택 건설, 택지지구가 건설되는데 그 건설 공사에서 일하는 인부들, 대림건설이었어요. 두 번째는 대림건설의 그 하청업체 직원들인 것 같아요. 하청업체 직원들의 숙소.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 여기 인터넷 회로 통신업체인데, 여기도 택지지구죠. 택지지구에 CCTV라든가 보안 영상 감시장치 설비 업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하통신 이런 거죠. 정확한 명칭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여튼 중소기업도 아닌 것 같아. 네이버에 이 회사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기업 평가 분석은 나와 있는데 직원 수 10명 이 정도. 말씀드려볼 장단점은 여러분들도 대충 예측을 했겠지만 전세는 상관없습니다. 크게. 근데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첫째, 전세하고 제가 계약했던 것에서 문제점은 갱신기간이 다가왔을 때 갱신기간을 회사 마음대로 정하더라 이거죠. 보통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2주일 전에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연장을 하고 싶다. 제발 좀 연장을 좀 해달라. 7개월짜리만 좀 연장해달라.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장해달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넉넉히 있었죠. 어차피 한 달 내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2주 전에 왔으니까 이미 법정 통지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전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2주 남겨놓고 연락이 왔었는데 다시 계약 종료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더 이상 갱신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2주 전에 연장해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일주일 전에 회사 정책에 따라서 공사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통지하는 게 무슨 난리냐. 7개월 정도로 하시라.
그렇게 하니까 막무가내로 회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나한테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여자였거든요. 싸가지 없는 년. 그래서 항상 원증을 했죠. 그럼 법대로 하시라. 제가 끊었거든요.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갱신을 했는데 갱신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 저는 2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이다. 왜냐면 한 달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3개월이든 뭐든 자동 연장할 경우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먼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의 여유기간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의 법 규정을 준수하게끔 하려고 했죠. 제가 좀 강하게 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한두 번 임대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도 난리를 펴는 거예요. 제가 좀 멍청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잡고 집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라, 아니면 하기 싫으면 법대로 하시든지 하니까 저한테 내용 증명을 한 3번 4번 보냈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어차피 법대로 하면 제가 100% 이기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은 5개월 3개월 한 5개월 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받고 내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회사라는 것이 회사의 그 정책, 그 다음에 회사의 공사 일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시기였다. 근데 법이고 나발이고 안 지키려고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월세를 제가 못 받고 있는데요. 장점이 보통 제 날짜에 딱딱 맞춰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회사하고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한 달째 월세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00만원 밖에 안 돼. 월세가 35만원이거든요 근데 35만원도 못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석 3일 전에 전화를 했어요. 4일 전이죠. 내가 왜 방세 좀 보내달라 하니까는 그 회사 업체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회사 업체 여직원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누가 지금 현재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계약서에는 당신이라고 돼 있는데 하니까 다른 업체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업체하고 또 연결해서 전화번호 알려주길래 다시 전화해보니까, 예를 들면 은하통신이다. 그럼 은하통신하고 계약을 했지만 은하통신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하통신하고 협업을, 업체 협약을 해서 하는 또 다른 A 업체 직원들이 숙소를 쓰고 있고, 그 업체 숙소에서 방세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 업체는 그러니까 직원이 한두 명 있는, 더 10명인 은하통신이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인지 아니면 협력업체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A 업체는 직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사해준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월세를 못 주고 있습니다. 두둥!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월세를 은하통신하고 했는데 왜 A업체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못 보내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보증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연체되면 이거 바로 이거 강제집행도 못 하잖아요. 다음 달까지 방세를 안 보내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모지가 발열이 심해가지고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장점은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 게 아니더라. 업체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회사 정책에 따라서 마음대로 주장하고 겁까지 주더라. 거기에 꿀리면 안 되겠죠. 오히려 강하게 나가니까 많은 측정 하니까 깨갱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전에 뭐 연락한 것도 아니고 2주 남겨놓고 한 달 전에 연락 안 오면 자동 갱신이잖아요. 자동 갱신도 알고 있는데 2주 전화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동 갱신이 2년이잖아요. 근데 뭐 해약을 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은 해약을 하면 최소한 텀은 3개월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주 안에 무조건 빼달라, 2주 안에 회사 방침상 2주 안에 돈을 돌려줘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아니 집 나가는데 네 마음대로 2주 남겨놓고 방을 빼달라고 빼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바탕 했죠. 2주 지났죠. 저는 뭐 법대로 3개월 정도의 말미를 줘야 된다, 주장을 했고, 저 법을 규정을 거부를 하니까 말은 시발시발 하는데 그건 네 회사 사정이고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연장을 했고, 전세는 그렇게 했는데 월세는 이렇게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 회사 건전성에 따라서 추석 때 대금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방세를 안 줘 회사가. 그래서 지금 연체 중입니다. 월세 받으면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 연직원도 상당히 좀 불쌍한 목소리를 했는데, 연직원이 격리 직원이겠죠.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못 보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회사하고 연계한 협력업체 또는 그 밑에 하청업체인 직원 한두 명인 업체에서 제 방세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조금 충격이 컸습니다. 계약 위반이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소원하는 바는 제발 방세를 좀 줘가지고 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와 관련해서 회사하고의 계약을 하면 안 좋은 점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잡해요. 회사가 어떤 책임자가 딱 한 명 있으면 되는데 누가 관리하는지도 정확하지 않더라. 물론 담당자는 있죠. 담당자는 있는데 그 담당자하고 통하는 결정권자도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 다음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안 좋은 이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동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